베넌이 그만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트럼프는 베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 지금 35%도 되지 않는 트럼프 지지율을 가지고 트럼프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마 베넌이 빠지게 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이제 몇 달 지나면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대로 떨어지게 되면 레임덕 현상이 발생을 하고 트럼프의 임기 채우는 부분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주류나 군산 복합체나 그리고 트럼프의 사이 쿠시너 유대인이죠. 딸 이반카 등은 아마 베넌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거부 논리를 가지고 베넌을 빼야 트럼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의 주류를 장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때 공화당 주류를 뒤집어 엎으면서 한마디로 공화당 주류를 거의 폐기 처분하고 그들은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주류 서민들에 대해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제 이들의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대5 연안의 러스트벨트에서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1년보다 300만 표 이상을 작게 받고도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핵심이 이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좌충우돌하면서 지금 이 본인의 캐릭터나 어떤 능력의 한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리들이 터지면서 코너에 몰려가고 특히 러시아 게이트로 지금 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서 이 공화당의 주류들이 다 떠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베넌을 내쳐버렸습니다. 결국 이 내쳐진 베넌이 지금은 나가서 극우 이 인터넷 매체 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머지않아서 이 트럼프와의 관계된 이 권력 구도들을 폭로하고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베넌은 7월 말에 켈리 비서실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이 물러가기로 합의를 하고 8월 초냐 8월 말이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샬럿츠빌 사태가 터지고 이러면서 베넌이 극우적 입장을 트럼프에게 반영하면서 9월 달에 물러가겠다고 좀 더 시간을 빼다가 사표는 8월 초에 이미 내놨죠. 이 주한미군 발언 등 베넌이 사실 그건 다른 이유고요. 베넌에 관한 트럼프와 베넌에 관한 이 검은 이 흑막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 베넌이 빨리 쫓겨나게 된 부분이죠. 어쨌든 트럼프의 극우 지지층은 좀 더 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는 당장 좀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정체성을 사실상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하고 충돌이 생기는 시리아에서는 발을 빼면서요. 미국의 군부의 공화당의 주류의 의지에 맞게 아프간에는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보내면서 앞으로 정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을 중심으로 전쟁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간은 37%를 이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미군 뭐 한 8,500명쯤 있고 아프간 군이 30만 명 이상 있지만은 이 탈레반을 막아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중동에서 쫓겨나고 있는 IS들이 아프간으로 집중적으로 가서 또 전장이 이동하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이 아사드의 정부군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미국이 지원해온 온건파 반군들을 포기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의 공화당 주류와 군산 복합체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한국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어제 북한의 돈 세탁에 관련한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의 기업 개인들에 대해서 이 $1,100만 몰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행태에 강경 대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처이펑이라는 회사는 북한에 석탄 대금을 세탁을 해서 미사일 재료나 사치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10여 개의 미국의 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기업 개인에 대한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이 압박이 될 수 있겠느냐. 중국은 지금 울상을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 봐라. 너네들이 우리하고 전면 전쟁이야 할 수 있겠느냐 경제적으로. 결국은 북한은 다 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버텨주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재를 하는 미국도 추가 제재죠. 안보리 제재 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행태에 추가 제재를 했는데 미국도 이 제재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 안 하거나 북한이 항복을 할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러면 미국, 중국, 북한이 다요. 제재하는 척하고 아픈 척하고 북한은 또 그래서 흥분한 척하면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제 생각에는 물 밑에서 어딘가에 북미 간에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정은이 한 일주일쯤 사라졌다가 얼지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나타나서 뭐 화성 13호 고체 연료 ICBM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수단 뭐 SLBM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또 괌에 대해서 한 번 더 협박을 했지만은 이것은 협상을 갖다가 속도를 내려고 하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또한 여기에 반응을 해서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화염 분노 이야기를 하더만은 이번에는 무언가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며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트럼프 지지 집회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 같아. 나도 존중한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 국무부 청사에서 비슷한 시간에 북한의 최근의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도발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주목하고 인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하던 신호가 시작된 것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긴장을 낮추고 도발 행동을 자제하면 가까운 장래에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자 그러면요. 미국, 북한 이 두 파트가요. 서로 전쟁할 듯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물밑으로는요. 쭉 오래 대화를 해왔고 이제 이런 대화가 상당히 서로 간에 먹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이 눈치를 채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신경전이 또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 이양이니 개성공단이니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준비를 갖다 본격적으로 지금 다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지 훈련이 끝나는 8월 말 이후에는 대화 국면으로 간다라고 문재인이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협상 대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북한은 저들 이해만 맞춰지면 한마디로 한국의 안전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완벽한 비핵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들 구미에 맞게 적당히 한국의 장래를 놓고 협상을 할 수 있고요. 한국의 정부나 대통령은 자기들이 어느 편인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척하면서 알고 있다 봅니다. 오히려 지금 한반도의 안보가 한마디로 내팽겨쳐지는 방향으로 이 모든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진전시키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할 거고
결국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하는 상황을 막아야 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택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경고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걸 미국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거죠. 자, 북한이 핵도 없었고 ICBM도 없었는데 핵도 만들고 ICBM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행동을 했죠. 국제적인 룰을 깨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인정해 주면서 협상으로 간다는 것은 협상의 결과는 북한에 대한 선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에는 희생이 따를 거예요. 북한에 줘야 될 돈, 북한은 미사일 개발하는 데 들었던 돈의 몇십 배를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협상의 결과로. 누가 냅니까? 한국이 내야 되겠죠. 일본이 내야 될 거고요. 호구 두 명이 한국, 일본입니다. 미국 돈 안 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통제가 가능한 정권처럼 만들어 보면서 주한미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트럼프의 복심이었던 배넌이 가기 전에 질러버리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핵미사일이라는 도발을 아주 나쁜 짓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보상이 되는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추가 ICBM 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남았다고 판단한다면 대화로 나왔다가 또 도발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발과 도발 사이에 잠깐 휴지 기간에 대화를 이렇게 하는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북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죽을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정인이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한국 정부 어디에서도 북핵 동결 수준의 대화 타협은 결사 반대, 주한미군 철수 결사 반대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안 나오고 있고요. 보수 야당도 잠잠합니다. 이 자들은 뭐 요즘 저거 집안 싸움에 문재인하고는 싸울 생각을 포기하고요. 그냥 물 떠놓고 빨리 무너져라 하고 비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기우제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딘가는 절대로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보상을 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해버리고 ICBM만 좀 만들지 마라 하고 가버리면 한국은 북한의 핵을 이고요. 계속 돈을 주고 조공을 하면서 평화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미군이 빠진 한국의 전력으로 과연 한국 경제나 한국의 안보가 지켜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월남이 월명의 베트남 구정공세에 의해서 선기를 잡은 다음에 5년의 협상 끝에 미군이 떠나가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한국이 맞이해야 되는데 이 한국에 있는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자들은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과 어떻게 퍼주고 대화할 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기대어서 지금 급격한 탈원전을 시도하면서 저도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확신이 됩니다. 한국의 핵능력을 약화시키면서 탈원전 그러면서 한국의 핵개발 능력이 탈원전이 계속되고 원전이 사양산업화가 간다는 신호가 되면 원전에서 고급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북러 가스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는 거고 거기서 푸틴 만나면 가장 핵심 의제는 북한의 가스 연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남북러 가스관을 만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올 거고 그것 때문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밑에 왔다 갔다 하는 밀사 역할을 하는 송영기를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정권은 이게 조만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타협으로 완료가 될 버릴 거고 그 타협 완료됐을 때
우리가 북한에 던져줄 수 있는 조공을 논의하러 러시아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핵미사일에 있어서 우리 입장은 절대로 북핵 미사일의 완벽한 폐기, 돌이킬 수 없는, 검증될 수 있는 비핵화라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협상 안 된다고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행태는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미북 간의 평화협정으로 이 사태가 마무리될 거라는 것을 다 읽고, 마무리되었을 때 북한의 연료를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고 남북러 가스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동해항으로 바로 그냥 LNG 인프라 시설을 만들었어. 거기서 항구에서 항구로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거쳐서 오겠다는 것은 가스관을 북한에 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북한에 지불하고, 개성공단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의 가스관 사용료로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 돈은 또 가스관 설치 비용은 우리가 다 내고, 러시아는 인프라도 안 하고 가스 땅 밑에 있으니까 북한을 통해서 한국이 갖고 가라고 우리한테 팔아먹는 거죠. 또 한국까지 가면 나중에 일본까지 갈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주력 에너지를, 요즘 가스가 주력 에너지 아닙니까? 주력 에너지를 미국의 세일 가스가 아니라 러시아에, 그리고 중간에 북한이 잠갔다 열었다 할 수 있는 북한에 의존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요, 북한하고의, 미국하고의 딜,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의 배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조공을 논의하는 이런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가차입니다.